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혈당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 혈당이 얼마인지, 또 체중은 얼마인지, 허리 둘레는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기본적인 수치는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한방에서 말할 때는 소갈증이라고 합니다. 소갈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바짝바짝 물이 말라서 갈증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당뇨 환자가 무려 1,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당뇨가 되기 직전의 내당능 환자들 64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복 시의 혈당이 120을 넘으면 당뇨라고 보는데 100에서 120 안에 이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5% 정도는 반드시 당뇨로 간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와 당뇨되기 직전의 환자까지 합친다면 약 2천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지금 당뇨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을 만큼 지금 그런 정도에 와 있습니다.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자꾸 소변을 보러 가는데 보고 또 보는 거죠. 그런데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다 당뇨병은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많은 전립선 질환, 또 부인들에게 많은 방광질환, 이런 병이 있으면 역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보게 되는데 남자가 전립선 질환이 생겼거나 부인들이 방광질환이 생겨 있으면 소변이 잘 안 나옵니다. 시원치 않으면서 한참을 서 있어야 조금씩 나오고 소변을 보아도 시원치 않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병의 특징입니다만은 당뇨로 나타나는 이런 소변 증상은 시원하게 많이 봅니다. 볼 때마다 쫙쫙 많이 보는데 마치 몸에 있는 물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많이 봅니다. 소변을 많이 본다는 것. 소변을 많이 보니까 갈증이 많이 나겠죠. 갈증이 많이 나고 또 자꾸만 많이 먹게 됩니다. 많이 먹는 것.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당뇨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이 먹는 병이고 또 어떻게 말하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겁니다. 수첩. 한방에서는 이것을 다식이수라고 그럽니다.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병입니다. 그러나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병이 또 당뇨는 다 아닙니다. 이런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죠. 갑상선 질환 중에서는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는 것이 있고 저하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많이 먹으면서 역시 살이 빠집니다. 운동하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살이 쑥쑥 빠지는데 당뇨와의 차이점은 이러한 병에서는 땀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땀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몸이 자꾸 더워지면서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이런 뭘 먹으면 비 오듯이 땀이 쏟아지는 것. 그러면서 자꾸만 살이 빠지는 것, 수척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차이점이에요. 당뇨에서는 그렇게 땀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많이 먹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살이 안 찌고 오히려 자꾸 빠지는 것. 이게 당뇨의 큰 차이점 하나죠. 갑상선 기능 여기에 나올게 말이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저하증에서는 안 먹어도 살이 찌릅니다. 자꾸만 살이 찐다. 몸이 붓는다. 몸이 붓는 것이 아니라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음식을 안 먹어도 살이 자꾸만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갑자기 찌든지 갑자기 빠지든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갑상선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날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당뇨병의 치료는 항상 혈당이죠. 임상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혈당 관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그 음식의 최종 산물은 항상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피 속에 딱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세포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방아지를 해서 ATP라고 하는 기운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힘입니다. 힘, 에너지입니다. 포도당이 바로 A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피를 따라서 전신에 공급이 되면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기운 아닙니까? 원기인데 당뇨 환자들은 이 포도당이 ATP로 만들어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이 ATP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포 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의 벽을 뚫게 하는 그 호르몬이 인슐린이거든요. 근데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게 보통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그 랑게르한스섬이라고 하는 부위에 베타셀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이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셀이 파괴가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포도당이 세포 벽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피 속에는 포도당이 그대로 쌓여 있고 고여 있어서 혈당, 즉 당분이 높은 피가 몸을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이게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된다.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셀이 망가져서 그렇다는 거죠. 이 베타셀의 재생, 그래서 제가 1986년도 8월에 경희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베타셀의 재생, 리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그때는 동물 실험을 해서 전기침을 자극을 줘가지고 베타셀의 재생, 리제너레이션을 이렇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다시금 인슐린을 만들어내도록 사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쥐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쥐에 대해서 실험했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임상을 제가 30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전기침보다는 약으로서 하는 엑기스 약을 해서 약으로 해서 베타셀의 리제너레이션, 재생을 해내는 그러한 약으로서 투여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학회에 보고할 것이 바로 이제는 이 다음 단계인 전침이 아닌 약제 엑기스 제제로서의 베타셀의 리제너레이션, 재생을 성공시킨 그런 얘기를 앞으로 제가 발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뇨라고 하는 것은 베타셀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병이라 혈관 속에 혈당이 자꾸만 높아져가는 병이 당뇨입니다. 그래서 피 속에, 즉 혈관 속에 있는 피가 혈당이 자꾸 높아가지기 때문에 결국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다. 당뇨의 제일 무서운 병은 혈관이 망가지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많이 오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눈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눈입니다. 눈에 있는 혈관, 이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터지면 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관건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피 속에 혈당, 즉 포도당이 적게 만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되겠죠.
적게 먹는데 당뇨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음식은 안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뇨에 좋은 음식은 먹어야 되겠죠. 음식을 가리 먹는 것. 그리고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혈당을 빨리 분해시켜가지고 CO2와 H2O로 분해시켜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자연히 세포 속에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운동요법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당질, 당분 중에도 단순한 당질이 있고 복합 당질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순 당질은 그냥 그대로 설탕 덩어리입니다. 설탕이라든지 또는 포도당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단순 당질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무조건 단순 당질은 안 먹어야 됩니다. 이걸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복합 당질, 이것은 밥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그런 당분은 혈당을 올리기는 하지만 비교적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금씩 먹어주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단백질 섭취할 때 단백질의 3분의 1 정도는 동물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육고기를 먹되 육고기, 돼지고기라든지 쇠고기 또는 닭고기 다 좋습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육고기만을 3분의 1 정도는 먹고 나머지는 3분의 2 정도는 콩이라든지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기인데 지방질. 당뇨 환자들에게 지방은 안 그래도 약한 혈관을 자꾸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굳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탄력을 잃게 하는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방은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써야 되겠죠. 동물성 지방질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많이 조심해주면 당뇨로서 오는 혈관 질환, 합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무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심장과 뇌가 되겠습니다. 심질환, 뇌질환. 심장에 있는 혈관, 소위 관상동맥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치로 이어지는 96,000km에 해당하는 심장의 모든 핏줄들, 캐필라리, 모세혈관이죠. 이러한 모세혈관의 한 부분이 막히거나 터지면 바로 심근경색이 오고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심장의 혈관이 96,000km라고요. 지구 적도 둘레의 두 바퀴 밭. 이게 우리 심장 하나에 들어있는 혈관의 길이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는 16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있죠. 굉장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포도당이 쌓이고 혈관벽이 두터워져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바로 심근경색증,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외에 뇌혈관, 뇌동맥, 아주 가느다란 뇌혈관이 또 막히거나 터지면 바로 중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의 혈관과 뇌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음식 조심을 굉장히 해줘야 됩니다. 우유, 당뇨 환자들은 하루에 한두 컵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채소라든지 해조류, 이건 아주 좋은 음식에 해당됩니다. 한방에서 말할 때는 기가 가벼운 음식이요, 기가 깨끗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많이 먹어줄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것이 채소류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당뇨 환자들에게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타민 C가 많고 A가 많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금은 먹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생선은 무난하다고 봐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공복 시에 자꾸 허기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소식을 하면서 자주 밥을 먹을 때 소식을 하십시오. 조금씩 자주 먹는 것, 이것이 당뇨 환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식이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운동요법. 운동요법은 식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혈당이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당뇨 환자는 식전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식전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코마, 혼수에 빠질 수 있고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반드시 식후 운동을 하는데, 식후 30분부터 30분 동안,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하려면 1시간 정도 후부터 1시간 정도, 1시간 후부터 1시간 정도 한다. 그렇게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음식을 조심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피 속에 쌓여있는 이런 혈당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안에서 인슐린 자체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이 분해가 안 되고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 도는 혈관, 그것을 빨리 인위적으로 분해시켜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어 혈당을 적게 만들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빨리 소진시키고, 이러한 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당뇨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보라든지 체조라든지 자전거 타기, 그리고 테니스, 이런 운동은 다 좋지만은 단 당뇨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승부욕을 조장하는 그런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테니스를 한 25년 쳤는데, 이른 아침에 테니스 치러 나갔더니 테니스 치는 분들이 너무너무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복식으로 칠 때 그 자기 파트너가 실수하면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그게 얼마나 실이 많습니까? 그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운동을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해서 무리하게 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하되 규칙적으로 하는데, 항상 식후에 하되 매일 일정한 양을 하는데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뇨를 잘 관리하는, 이게 케어죠. 당뇨는 케어, 관리하는 병입니다. 당뇨는 완치의 개념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요, 관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알고 잘 관리를 하면 당뇨는 있지만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당뇨는 합병만 생기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무슨 사고가 나든지 병에 걸리면 낫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발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이 못에 찔렸다 그러면 상처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잘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병이 있으면 하나의 병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000가지 조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1000가지, 10,000가지의 병들이 또 미리 예방이 되고 막아지는 시너지 효과, 부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뇨 환자들이 당뇨가 있다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음식 조심과 운동요법과 이렇게 많이 해주면 당뇨로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을 막아줍니다. 당뇨가 보통 중년에 생기지 않습니까? 중년기에 생기는데, 이렇게 조심을 해주고 몸 관리를 잘 해주면 중년기가 돼 당뇨가 생깁니까?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또 풍이 올 수도 있고, 동맥경화, 지방간, 비만, 중풍 다 올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병들을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당뇨의 관리, 당뇨의 치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의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리도 물론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들에게 제일 안 좋은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뭔냐고 하면 걱정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고 긴장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은 흥분시키는 것이고 썩내게 하는 것이고 또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과 길항작용이 있어서 그 반대에 작용하는 것, 이완시켜주고 진정시켜주고 평화를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잘 활동을 해서 교감신경의 흥분작용, 흥분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진정시켜주면 스트레스가 진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뇨에 있어서 호르몬 분비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용서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따지고 보면 전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은 전부 교감신경의 흥분을 진정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감신경의 기능을 진정시켜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 한방에서는 음과 양의 균형이 건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전부 다 불건강이와 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관리, 스피리추얼 케어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영적인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 샬롬이죠. 평강이죠. 평강을 얻고 평강 속에서 살고 평강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당뇨 같은 질환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친구처럼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합병증 없이 천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성작 소설 동의보감에 보면 금간 그릇도 곱게 쓰면 오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간 그릇이라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면 깨어지지만 곱게 쓰면 오래갑니다.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병들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씩은 다 아픔이 있죠. 그럴 때마다 내 몸을 선전인 것을 깨닫고 조심조심 영적인 관리를 잘하고 음식 조심과 운동요법 잘하면 비록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천수를 다하고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